예, 박준규의 브리핑 6. 지금은 브리핑 6시 20분 정도 되겠습니다. 예, 10만 구독자의 1등 공신,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문순 지사 인터뷰 들으셨죠? 저는 사실 이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예. 안 들려서 정확히는 그렇군요. 못 들었지만 예. 진행자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대략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대선 출마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예.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예. 남북 통합 도지사 하겠다. 북한 도지사와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비슷한 얘기로 들리는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여당에서 대선 주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문순 지사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주자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김부겸 의원이나 예. 뭐 지금 이야기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왜 최문순 지사가 얘기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그 대표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예. 대표는 사실 준비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최문순 지사를 만나보면 오늘도 인터뷰를 하셨겠지만 예. 상당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저도 의원 시절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정말 겸손하세요. 예, 그리고 진짜로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끝내기 전까지는 대선이란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이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고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예. 언젠가는 또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예. 본인도 의도적으로 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실제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확인이 된다면 또 하나의 그 주자로 뭐 경쟁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국회의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에 이미 예.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 메웠잖아요. 예. 300명을 메웠는데 뭐 그 사이에 또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지금 국회의원 총수가 원래 300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95명까지 줄었네요. 예, 그 거의 매월 한 예. 명씩 줄다시피 했는데 예. 모두 다 한국당. 다 출신입니다. 한국당인가요? 예. 그러니까 법을 어긴 현재까지 확인돼서 법을 어긴 의원은 다 한국당인 거예요. 법을 어겨서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거죠. 대법원까지 판결이. 예. 그러면은 지금 걸려있는 의원들은 이게 선거법이나 의원직 상실 위기 뭐 이런 거로 지금 거론되고 있거나 걸려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이 우리가 이 선거 전에 예. 그 결론 끝까지 대법원이 판결이 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이요? 지금 2심까지 났는데요. 예.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예. 그 KBS 보도 개입을 한 혐의로 그렇죠. 예. 들어가 있는데 2심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문제가 되면은 이게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게 그 특별하게 그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은 금고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형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하고 100만 원, 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일반 일반 형사건은 금고 이상이니까 이거를 한다고 해서 안 될 가능성도 안될 있죠. 가능성도 그래서 이제 있죠. 1심에서는 사실 징역 1년, 집유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심을 그대로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은 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예. 좀 다시 형량이 높아진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또 뭐 다른 분 지금 재판 중인 분들이 좀 있나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규희 의원 이분은 사실 보궐로 들어오신 분인데 예. 지금 현재 그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이것도 의원 상실형입니다. 그리고 홍일표 의원은 이분도 1심에 현재 벌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 권선동 김재원 의원은 사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 상고심에서 2심과 3심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임기 4년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까지 이런 거 잘 결론이 안 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원래는 예. 선거가 끝나자마자 6개월 이내에 결론 그 1심이 진행되도록 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좀 속도를 빨리 내더라도 의원이 일단 되면 예. 출석을 안 하는데요. 예. 출석을 안 하면은 이 강제 집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된 의원만 31명이 됩니다. 31명이면은 전체 의원의 10%가 그렇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의원직을 상실한 분이 1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4명이나 있어요? 예. 14명인데, 그 중에서 민주당은 한 명도 없어요. 민주당이 한 명도 없다. 예. 그러면은 어느 당이 맞나요? 당연히 한국당이 많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옛날 국민의당. 옛날 국민의당. 예, 그리고 뭐 바른정당도 있었고요. 예, 무소속도 있었는데, 뭐 여하튼 선거법이 그 적용이 끝나면 선거법 적용에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10명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14명 중에. 예. 좀 법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좀 법 좀 지키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약간 논란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 논란이 있는 건데, 여당 의원한테는 솜방망이, 그리고 야당은 뭐 조금만 해도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서 뭐 의원직 상실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2017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소위 100만 원 이상의 그런 그 벌금형을 받은 그 의원들을 그때 시점에서 잘라서 보니까 민주당은 14명 중에 1명도 없었고요. 한국당은 8명 중에 3명.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5명 중에 3명. 그리고 기타는 2명 중에 2명.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있는 데는 조금 이 형량이 좀 떨어지고 좀 권력이 좀 떨어진 데는 또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는 전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보도를 그때 보면서 이제 반박도 그때 막 나왔던 그렇죠. 걸 봤어요. 뭐냐면은 20대 국회가 시작이 된 게 2016년이에요. 맞습니다. 예. 2016년은 박근혜 정부가 있었을 때고,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후에 이제 야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 위반 정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라는 반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1심에서는 그 선거 무효형이 나왔었는데 2심으로 가면서 또 3심으로 가면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량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범죄 사실의 어떤 중대성 뭐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뭐 이게 성사가 되려면은 사법부가 행정부, 대통령이나 뭐 이런 행정부의 눈치를 과도하게 봐서 이렇게 봐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거가 약간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증명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제 통계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뭐 기사 쓸 때나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개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불출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성찬 의원인데요. 재선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좀 이렇게 체증이 내려앉았다. 왜 터졌다. 체증이 뭐 이게 내려앉았다? 그동안 좀 답답했거든요. 사실 황교안 대표의 박찬주 사태, 그리고 또 통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진통,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뭐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숨통을 틀 수 있는 불출마 선언이 나오니까 뭔가 당 내에서도 혁신적인 움직임, 개혁적인 바람,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철이, 표창원 같이 뭔가 좀 재선인가요? 재선이니까 아주 선수도 높지 않은 어떤 국회의원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조금 개혁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다든가, 뭐 출마해서 떨어질 게 뻔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별로 그 방향이 없을 텐데,
이분은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했고요. 또 해군 장성 출신 출신에다가 예. 진해이기 때문에 사실 진해에서 해군 장성이면 뭐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불출마 선언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좀 예. 책임질 필요가 있다. 뭐 여당에서 한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그리고, 얘기를 김성찬 의원이 그렇죠. 하셨다는 예. 거예요. 뭐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좋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뭐 비슷하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재선 지역구 의원이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의원들이 긴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예. 압박이 좀 되겠네요. 김무성 의원 얘기가 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 불출마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김무성 의원이 한동안은 불출마 선언했다가 번복하고 다시 나오려는 거 아니냐는 예. 식으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이제 좀 나오면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좀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론들이 있었는데 예. 뭐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한국당은 3명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셈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유민봉 의원도 불출마 예. 선언을 했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제 불출마를 누가 더 많이 선언하느냐가 약간 경쟁처럼 지금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은 한 번 더 올라간 겁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와 초선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재선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뭐 물론 김무성 의원은 다선인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다음 카드를 누가 꺼낼 거냐? 중진이 한 명 나와줘야지 뭔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은 사실상은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는 행안위 장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지역에서나 또 당에서는 원혜영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곧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5선이거든요. 그렇죠. 벌써 5선이네요. 그러면 예. 이 중진들의 용태론 이쪽으로 바람이 확 갈 수도 있어요. 원혜영 의원이 부천이었나요? 부천입니다. 부천이죠. 거기가 또 어쨌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강세가 약간 있는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예, 뭐 지역은 아주 탄탄하게 잘 관리를 하신 분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만 따지면 예. 거의 초선 한 7명 정도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거의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장관들 가신 분들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구로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그렇죠. 그 김현미 의원도 김현미 가능하고요. 의원은, 진영 장관 그 용산 있고요. 용산 그리고 일산 뭐 예. 이런 데가 좀 있죠. 주요한 예. 포스트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런 데에 또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서 총선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 거죠. 그럼 거기 나갈 만한 인재들 지금 민주당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재 영입 대상들 뭐 누가 좀 윤곽이 나오고 있나요? 취재가 잘 안 됩니다. 취재가 상당히 보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완이 세게 되고 그러니까 있네요. 기준들만 저희들한테 제가 의원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여하튼 이런 거예요. 한국당이 어떤 선수들을 내는지를 먼저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당보다 먼저 내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여건상 첫 술은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영입이 한국당이 스스로 자살골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올까? 조만간 한국당이 2차 영입 발표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걸 보고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인데 이번에는 좀 스토리가 있는 인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유명 인사라든가 그런 분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방송 출연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영입을 했죠. 그리고 정권에 대항을 한다든가 기득권에 반항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인물. 전 총선에서 양양자 의원 같은 분 예를 그렇죠. 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흑수저에서 이제 삼성전자 임원까지 뭐 이런 분들을 찾으려고 하겠네요. 과거에서는 조금 그런 분들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이나 여성 중에서 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안철수 의원 같은 상징성을 예를 들면은 예. 지니신 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예.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여러 기관에서 뭐 이제 요일별로 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요거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을 지명하기 직전에 8월 말에 소위 얘기해서 크로스 됐지 않습니까? 부정이 예, 예. 긍정을 앞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다가 지금 이번 주에는 동률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국민과의 대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크로스 되지 않을까, 골든 크로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어떤 뭐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패러다임이 한 번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이 50% 초반대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떨어져서 다시 이제 이게 긍정과 부정이 역전하기 힘들지 않냐라는 관측들이 여론조사 기관과 뭐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만나는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미 약간 부정이 계속 앞으로 더 많을 것 같다.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한 티어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골든 크로스가 되면은 상당히 그 여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좀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은 사실 오늘도 모 의원을 만났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제 점점 그 여당 의원들 입에서 과반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침묵의 나선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과대하게 나올 수도 있다. 떨어질 때는 또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는 추세 중심으로 보되 약간은 떨어져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승자 편승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어서 뭐 하여튼 여론조사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라는 말을 이제 직접 했다고. 지금 미국 측 장성들하고 지금 만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뭐 미국 이제 군 수뇌부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압박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어렵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밝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한미 공중훈련 조정 검토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면서 지지율 대해서 좀만 더 분석을 해보죠. 자, 정당 지지도가 보니까 민주당은 40%, 한국당은 21%, 정의당 10%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크게 변화가 없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한 20%포인트의 차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정의당이 10% 올라오면서 두 자릿수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내용. 정의당이 한동안 힘을 전혀 못 쓰고 뭐 역대,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저치를 한두 달 전에 찍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지금 정의당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요? 정의당이 요즘에 보면은 떨어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데스노트를 가동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였죠. 내부 비판이 있었고 일부 당원들이 이탈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에 충분했던 인재 영입들이 좀 있었죠. 인재 영입? 해군 장성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이자스민 새누리당 전 의원이 영입되기도 했고요. 또 국민들이 조금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국회의원 연봉 삭감 의견도 내놓았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이제 MBC가 주관을 하는데 저번에 KBS가 했다가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드럽게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예. MC가 좀 그러니까 눈에 띄던데요. 배철수 뭐 예. 가수이면서 진행자이죠. 그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전적으로 MBC한테 맡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행자 누군지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다만 예. 타운홀 방식으로 좀 해달라. 아, 타운홀. 예. 예. 이 타운홀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유권자 예. 또는 주민들과 같이 그 비공식적으로 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하고 나도 할 얘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의지죠.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원형에 있고 뒤에 이제 뭐 주민들이나 국민분들이 쭉 앉아 있는 예. 그런 형태 예능에서 가끔 보이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겠다라는 예. 거고 질문도 각본에 짜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받겠다라고. 예, 지금 질문자는 한 300명 정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예. 이 100분 동안 300명의 질문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게요. 300명을 일단 받아서 입장을 시키고 그 중에서 200명을 추려서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분야별로 아마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눠서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의 저는 지지율이나? 예, 지금 타운홀 미팅이 문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대화하는 방식이 상당히 상대방한테 호감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고요. 예, 솔직한 예.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질문들, 특히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또 유권자들 또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이런 형식도 사실은 우리가 전에 많이 보던 건 아니고 뭐 오바마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막 이런 거 좋아했어요. 오바마 우리나라는 대통령.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어떻게 좀 풀려 나가는지도 예. 아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무소속 송금주 의원, 예. 전 국민의당 의원이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당원 뭐 복당하고 싶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난색을 포했는데 지금 당원 자격 심사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129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 전에 밖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을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도부끼리는 다 이야기가 됐었어요. 들어오는 걸로.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의 지역구인 나주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 소위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 소위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분을 어떻게 입당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 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 분들이 많았어요 지역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못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들어와라.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을 하자. 경선하자 이렇게. 예. 근데 사실 송금주 의원이 경선에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기반이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필요한 권리당원이 마감이 됐어요. 등록이. 그래서 권리당원을 못 모았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권리당원 50%, 국민경선 50%를 뽑는데 권리당원 50%를 사실상 쉽지 않는 거죠.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송금주 의원도 좀 정치 인생을 길게 보고 지금 여기 입장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측면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호남 쪽에서는 네. 민주당이 아니면 되기가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뭐 질이 멸렬하죠. 뭐 대한신당이나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나 지금.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번에 입당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